네, 양준희 부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그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하고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부모들이 요즘에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학습과 관련해서 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맞습니다. 오늘 할 얘기는 부원장님이 지금 이 대치동 네. 엠베스트 학원에 오신 지도 한 2년 정도 되셨고, 네, 네, 맞습니다. 학원 쪽에서 지금 아이들을 실제로 이렇게 접하신 지가 거의 10년이 넘으셨죠. 네, 그 정도 된 것 같아요. 한 15년 정도? 어, 청소년들을 본 거는 그 정도 그쵸. 기간이 됐습니다. 그러면은 그때 15년 전에 처음에 왔던 아이들이 지금은 거의 뭐 성인이 되거나 사회로 진출해서 네, 뭐 이제 그런 친구들과도 여전히 연락을 하고 계시잖아요. 얼마 전에는 청첩장을 보낸 친구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, 그때 처음에 학원계에 발을 디뎠을 때 네, 가지고 있던 부모님들의 고민 그리고 네, 학생들의 어떤 뭐 학업에 대한 문제점과 음, 지금 또 한 15년이 흘러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이제 대치동에 왔을 때 학생들, 학부모들이 느끼는 네, 그런 어떤 고민거리들이 다를 거예요. 오늘은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어머님들이 제일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고민 중인 게 스마트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. 음,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학생들을 접하는 기회가 많았던 이제 부원장님께서 그때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례가 네, 있었는지를 뭐 저희가 솔루션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. 부원장님의 사례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구나. 아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사례를 조금 어머님들께 소개를 해주면은 그게 오히려 아이들 스마트폰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네, 이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이 있었고, 네, 이런 게 사실 학부모님과 아이 간의 그 전쟁이 일어나는 맞아요. 가장 큰 네, 네,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15년 전이라기보다는 제가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네. 한 25, 6년 나이가 나오네요 이제. 전으로 돌아가면 네,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. 그쵸. 네, 제가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사실 게임 중독이 좀 이슈였어요. 게임 뭐 PC 네, 게임? 스타크래프트나 그쵸. 이제 아니면 막 뭐 PC가 네네 인터넷이 이제 네, 활성화되면서 맞아요. 네. 근데 또 지금 10년 전, 뭐 15년 전, 뭐 가까이는 5, 6년 전에 아이들도 스마트폰에 대한 고민이 많기는 했습니다. 네, 이것을 어떻게 좀 관리하고 좀 해결했었는지 몇 가지 사례들이 생각나긴 합니다. 저 학창 시절서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늘 뭐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학업에 방해되는 요소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. 최근에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뭐 어머님들도 막 집에서 이걸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되냐, 뭘 해야 되냐, 그다음에 이제 뭐 유해 뭐 사이트 같은 거 접속하는 거라든지 고민도 많으시고 갈등도 많으시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안 해주고 흔히 말하는 예전에 그 피처폰, 네. 투지폰 같은 것들을 해주는 것도 지금도 이제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.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부원장님이 좀 아시는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?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 가장 큰 시기가 네. 초등학교 5, 6학년부터 중학교 넘어갈 때, 특히 중학교 때 좀 많이 그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이 대부분 아이들이 자기 말고 네.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네. 이제 그 친구들과 뭐 메신저, 뭐 흔히 말하는 카톡이라든지 네. 뭐 문자가 아닌 이제 그런 걸로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네. 본인만 그게 없으면은 다른 친구들과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. 네. 소외감을 좀 그렇죠. 느낀다든지. 예. 근데 이거는 사실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. 성인들도 카톡을 뭐 다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아예 스킵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내가 속한 곳에 중요한 어떤 그룹에 뭐 카톡이 999개가 쌓여요. 그쵸. 예. 벽타기라 그러는데 벽타기로 하나씩 다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
그냥 스킵하는 성향도 있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아이들 중에서 그거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면은 좀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진 않죠.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네. 애들이 이제 게임을 하거나 그렇죠. 게임 프로그램 한두 개 안 깐 아이들이 없잖아요. 네. 데이터를 좀 최저로 이렇게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심하시는 부모들도 있기는 한데 네. 어쨌든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독적인 성향 때문에 어머님들이 되게 고민을 하세요. 뭐 이 현장에 계시는 네. 선생님으로서 그럼 과연 이 스마트폰이 진짜로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.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에 출석할 때 데스크에 그 휴대폰을 내고 귀가할 때 찾아가요. 네. 3시간 정도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이것을 스마트폰을 냈을 때 좀 불안을 하는 아이들도 좀 있거든요. 실제로? 네, 실제로. 어떻게?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좀 손에서 못 놓는 아이들도 있고요. 그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. 네. 그 중간중간 내려와서 확인하는 아이도 있었고 그냥 오롯이 맡기는 아이들이 더 많은데 간혹 그런 아이들이 있긴 했어요. 뭐 그 확인하는 거는 네. 메신저 같은 걸 확인하는 그건 이제 개인정보라서 잘 모르지만 사실 별 큰 이슈가 없을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도 쉬는 시간마다 올라와서 확인하는 아이도 있었고요. 뭐 사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. 네. 회사에서도 뭐 스마트폰 옆에 있는데 뭐 메신저 알림음도 안 울렸는데 네. 뭐 5분에 한 번, 3분에 한 번 계속 확인하시는 분들도 네. 있는데 네. 충분히 아이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 제가 이제 봤던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. 그 아이에게 굉장히 관여하는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스마트폰을 열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해둬요. 예를 들어 1시간 동안만 쓸 수 있는 거예요. 네네네. 그러면 그 아이는 그 1시간을 쪼개서 뭐 오전에 몇 분, 점심 때 몇 분, 저녁 때 몇 분. 몇 시간 했다라는 게 체크가 되나요? 아, 네, 그런 기능이 있어요. 그런 잠금을 부모님이 이게 비밀번호를 하고 아이가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그 월화수목금을 잘 수행하면 주말 동안에 한 6시간 열어준다든지 네네네. 그렇게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봤습니다. 아, 근데 그거를 아이가 잘 따라오느냐. 그렇죠. 네. 어쨌든 그거는 부모와 아이 간에 네. 뭐 적극적인 그 협의가 필요한 네. 부분이네요. 네, 네, 맞습니다. 그 부원장님, 네.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 텐데요. 네.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좀 많이 사용하잖아요. 최근에는. 네. 그러면 부모가 이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뜯어 말리는 게 정답일까요? 아니면 뭐 더 좋은 솔루션 같은 게 있을까요? 뜯어 말리는다고 말려지면은 사실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네. 감정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와 이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휴대폰 사용을 줄이는 것을 좀 권장하고 또 약속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부모님들 이제 아이들을 학교 가니까 네.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르니까. 네, 아이들의 속마음이 궁금한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고 답답해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물어봐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대신 질문해 달라. 네. 그래서 아이를 불러서 네. 너 요즘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고민이니?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사실 부모가 아닌 다른 뭐 내 친구나 내 선생님이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,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정제해서 부모님한테 좀 전달 드리는데 부모님한테는 절대 모른 척 해달라. 근데 사실 아이들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많이 하지만 아이 스스로도 사실 죄책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. 하면서도. 뭐 본인 생각할 때 뭐 나쁘다까지는 아니지만 네. 어쨌든 그 시간이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인데 네. 그거를 못 하고 다른 걸 하니까. 네.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좋고 싫음보다는 옳고 그름으로 접근을 해서 그 아이들한테 옳은 방향을 좀 제시해 주는 것이
부모님이나 좀 좋은 선생님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. 아이들한테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네. 기준을 좀 제시를 해야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입시 컨설턴트 중에서 아이가 지금 한 초등학교 6학년, 네. 중학교 1학년인데 아이랑 같이 PC방을 가요. 아이랑. 네, 같이 롤도 하고 그렇게 롤을 즐길 수 있는 이제 40, 50대가 많지는 않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아이들의 문화권에서 같이 뒹구는 것도 그러면서 아이의 마음을 또 이해해 주시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건 그분이 롤을 진짜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닐까. 정말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네. 부모님들이 또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. 네. 뭐 그런 게임 같은 거를 같이 해주면 좋긴 하죠. 네.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또 알게 되고 네. 아이들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한테는 되게 조언처럼 좋게 네. 들리기도 하는데 네. 어렵지만 어쨌든 좀 노력을 해야겠네요. 네. 혹시라도 뭐 이 영상 보시다가 네. 어머님들이 부원장님께 계속 전화해서 우리 아이한테 이것 좀 물어보세요, 저것 좀 네. 물어보세요, 뭐 이런 부탁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. 실제로도 많이 받고 있는데 네. 뭐 그런 건 편하게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조금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. 본인이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네. 못하는 거면. 네네. 그래서 가정에서는 화목한 공간으로 놔두시고 아이들과 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아이와 부모 사이에 좀 완충 장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, 그런 멘토가 있으면 조금 더 좋겠죠. 아이가 좋아하는, 아이가 잘 따르는 선생님에게 이런 요청을 좀 조심스레 해보시면은 그 선생님들도 이런 요청을 받으신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영상이 나가게 되면은 지금 박제되는 거예요. 부원장님 앞으로 그 네. 아이들과의 부모님 사이의 어떤 완충제 역할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좀 더 지혜롭게, 네. 네, 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, 네,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, 스마트폰이 학습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? 그게 중학교 때까지는 크게 티가 안 나요. 중학교 때 학습량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뭐 그쵸. 네. 평균적으로. 네, 평균적으로 전국 단위를 보거나 강남권을 보거나 해도 90점을 넘기거나 만점을 맞기 위해서 노력이 한 3주 정도만 열심히 거기에 집중을 하면 90점을 넘기는 거는 사실 어렵진 않아 하더라고요. 근데 이 같은 학습량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입을 목표로 공부를 하게 될 때 아이들이 한계를 많이 부딪혀요. 순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늘리느냐라는 관점에서 스마트폰을 뭐 중간중간 보게 되면 학습에 좀 악영향을 끼치긴 하는 것 같습니다. 성인들도 요즘에는 그 유튜브라든지 쇼폼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 같은 것들을 계속 그 보잖아요. 네. 아이들이 한번 그거에 맛을 들이게 되면 정말 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조금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통제를 하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? 그 통제는 정말 중요한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잡고 있으면 사실 체력이 아이들이 좋잖아요. 그렇죠. 걔네들은 뭐 네. 한 번 하면 6시간, 7시간 네. 놔두면 끝까지 하니까 이 핸드폰 뜨거워질 때까지. 네, 저도 청소년 때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한 적도 몇 번 있는데 네. 사실 그때는 뭐 피곤한 것보다는 그냥 내가 즐거운 게 더 큰 시기니까 네.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수면 습관이 망가져요. 뭐 새벽 2시, 3시까지, 뭐 많게는 4시까지 눈이 충혈될 때도 폰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학교 가야 될 때 늦잠을 자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니까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. 학습적인 면에서도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부모의 어떤 적절한 통제가 네. 꼭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네, 그게 뭐 하루에 몇 시간이 됐든 일주일에 몇 시간이 됐든 이런 식으로 꼭 통제를 해야 그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멀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네. 본인 스스로가 좀 관리가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제 뭐 제가 스마트폰 이야기를 했는데 네. 혹시 스마트폰 말고
요즘 아이들한테 있어서 학습에 뭐 방해되는 요소, 위해되는 요소, 뭐 부모님들이 모르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? 제가 봤을 때 뭐 몇 가지들이 있겠지만 네. 청소년 시기에 감수성도 예민하고 관계에서 오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관계. 네. 아. 이게 뭐 이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네. 친구들과의 그 집단과의 아. 자신이 소속감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몇 차례가 있었어요.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 이제 뭐 그 전업주부로 계셔서 아이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거나 볼 수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그 직장맘 같은 경우에는 그 낮 시간대에는 네. 전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 아니면은 학원에 와서도 생활을 잘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셔가지고 아마도 이제 부원장님도 그 어머님들한테 상담 전화 같은 걸 네. 많이 받으실 거예요. 네네. 혹시 그런 내용 사례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이 인근에 있었던 일인데요. 네네네. 이제 아이가 학원에 딱 오는 그 시간 이외에 네. 거의 PC방에 있더라고요. 아. 네, 그게 뭐 게임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거긴 또 그룹의 친구들이 아이들이 있었어요. 있으니까. 네, 자신의 친구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어. 그곳에 모여서 얘기 나누고 어. 거기서 밥 먹고. 어. 네, 근데 거기에 또 못 가면 불안해하고. 아, 그 그룹에 못 끼면 네. 뭐 인간이 뭐 사회적 동물이니까 음. 그 사회에 소속되지 못하면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 네. 아마도 뭐 그런 거 아닐까요? 제가 이제 컨설팅했던 친구도 보면은 네. 그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좁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는 두루 친하다기보다는 딱 네. 그 본인과 친한 몇몇 친구들. 네.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특목고, 외고나 국제고, 자사고를 갔을 때 거기서 어려움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그런 학교들은 네. 뭐 협업이라든지 협력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잖아요. 네. 그냥 이게 야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네. 예, 쉬운 얘기 같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런 친구들 만날 때. 15년 동안 네. 부원장님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봐왔잖아요. 네. 제일 안타까웠던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? 뭐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이나.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서 군대도 간 학생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. 초등학교 때도 수학을 잘했고, 네, 중학교 때도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입상할 만큼 열심히 잘했던 친구가 있는데 네. 이 친구가 원래 그 목표가 외대부고였어요. 중학교 당시. 요민에 있는. 네. 근데 수학을 너무 잘했는데 이 친구가 서술형을 다 문제를 풀고 나서 OMR 카드에 못 적은 옮겨 거예요. 적는데. 네, 옮겨 적는 거를 못 적어서 이게 B가 나온 거예요. 네, 그래서 외대부고를 진학을 꿈을 접었던 그런 아이가 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. 뭐 나중에 그 B가 있더라도 그게 상쇄 가능한 고등학교로 진학하긴 했는데 잘 갔네 그러면. 네. 근데 그 아이가 좀 안타까웠던 게 그 아이도 외동이었는데요. 아이한테 인기가 많았어요. 뭐 잘생기진 않았지만 네. 매력적인 그런 남자들이 있잖아요. 끌리는. 네. 뭐 내 이야기를 이 친구한테 말하고 싶고 좀 그런 아이였어요. 그래서 좀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공부를 좀 본인은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주변에서 날 가만두지 않는. 그렇죠. 네.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학원에서는 이성 교제가 네. 있는 경우를 혹시 발견하시나요? 몇 번 봤죠. 예전에? 네. 어떤 아이가 네. 여자아이인데 남자친구가 여기 학원 앞에서 기다린다거나 네.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실 아이들이 이성에 더 관심이 많아지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이성 교제를 하면은 사실 그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고 좋지만 주말에 아이들이 뭐 놀러 가거나 네. 뭐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데 시간과 돈과 정신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. 다른 쪽으로 또 이제 신경이 쓰이다 보면은 네. 아무래도 이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니까. 네,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.
우리 학원에는 없죠. 저희 학원에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사실은 부원장님이 좀 네. 신경 써서 네. 관리를 해주셔야 학부모님들이 네. 저희 학원에 아이들을 이제 편하게 맡기지 않을까요? 네. 이성 관리까지 잘하는. 아니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면은 네. 뭐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음. 좀 안심하지 않을까 음.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저희가 오늘은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이야기를 이제 꺼냈지만 네. 좀 어머님들이 학습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들도 많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원이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실은 저희가 오늘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. 수학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저 이거 궁금해요. 수학을 잘하려면 네. 네. 아니 어차피 네. 뭐 저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정답은 없는데 네. 부원장님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. 네. 누구는 좋은 강사를 만나야 된다. 누구는 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. 뭐 누구는 선행을 해야 된다. 부원장님이 어쨌든 이 학원을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면서 봤을 때 정말 이 친구는 잘하네, 열심히 하네.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그런 공통점들이 발견되지 않을까? 네, 맞아요. 네. 공통점들이 있습니다. 네. 제가 봤을 때 카이스트에 진학한 학생, 그리고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, 네. 그리고 포항공대, 네, 그리고 유니스트 간 친구, 네네네. 그리고 뭐 수없이 많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좀 관찰을 해봤을 때 수학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끈기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. 본인이 뭐 풀지 못하는 문제들도 네. 풀릴 때까지 이제 네. 계속적으로 보는. 수학 경시대에도 한 네. 문제에 푸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뭐 기본, 응용, 뭐 심화로 나눠서 우리가 수학을 배우고 학습을 하는데 자기가 배운 어떤 개념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진중하게 답을 도출하는 아이가 있고 그 문제만 쓱 보고 그냥 답만 빨리 적고 끝내려는 아이가 있고 이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앞서 말한 좀 상위권 간 학생들을 관찰을 해보면 많은 문제들을 풀기도 하는데 좀 문제를 풀 때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보는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대학생 멘토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.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실수를 줄이려면 네. 그 멘토가 했던 답이 좀 인상적이라서 기억에 남는데 네. 실수를 계속 해보면 된다 그랬어요. 그러면 본인이 뭐가 실수인지를 아니까 네. 실수를 줄인다. 네, 오. 더 많은 실수를 하면서 경험을 쌓으면 어. 다음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. 그럼 어쨌든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어봐야 되겠네요. 네. 어렵다. 공부 잘하는 방법도 어렵고 수학 네. 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네요. 네. 저는 뭔가 특별한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. 근데 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, 뭐 수학적 능력이라고 하죠. 네. 또 그렇지 못하고 누군가 계속 관리해주고 확인해줘서 잘 되는 아이들도 있고. 관리와 확인은 부원장님 같은 분들이 해주시는 건가요? 저희 티칭 강사 선생님과 강사님들이 아.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. 뭐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그냥 간단하게 스마트폰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학생들의 수업 아니면 학업에 위해가 되는 요소들 뭐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그 가볍게 좀 이야기를 네. 해봤는데 네. 저는 이런 컨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부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고 네. 근데 그런 말씀이 오히려 학부모님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그냥 본인들이 알던 아이들의 어떤 모습과 또 학원에 와서의 그런 모습들 또 그런 아이들을 부원장님이 뭐 학원 운영자 입장에서 교육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이제 보여주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그런 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싶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을 이제 만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공부를 집중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
조금 분명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주어진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정확한 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개념 수업을 듣지 못하고 네. 문제만 이제 풀어내니까 학습과 이제 멀어지는 담을 쌓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. 네. 수학이 사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긴 한데 굉장히 또 즐거운 학문이기도 하더라고요. 네. 저희 학원에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실력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뭐 어쨌든 이제 영상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꼭 보시고 나서 네. 그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네.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좀 주제를 다뤄달라고 하면은 뭐 저희 그 유튜브 영상 더보기 거기에다 기재해 주시면은 저희들 주변에 또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뭐 그분들 초대해 가지고 입시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의 것들 모든 것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앞으로 저희 학원에 들어올 뭐 네. 학생들도 계속해서 꾸준한 관리, 네. 수학 잘할 수 있도록 네. 좀 부탁드리고요. 오늘 뭐 긴 시간 같이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또 뵙겠습니다. 네.